안녕하세요. 맥키네시의 투자클럽입니다. HLB. 최근에 FDA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가 이제 기사가 계속되고 있는데요. 가남 신약 리보생과 캄릴주맙의 FDA 승인에 변수가 될 수 있을지 매경혈세에 장전해 놨던 기사 한번 살펴봐 드립니다. 주가는 55,300원대 저점 흐름들을 5장에도 이어가고 있는데요. 내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경혈세에서 아침에 장전해 놨는데요. FDA의 대규모 구조조정 여파, HLB의 가남 신약 승인에 변수가 될 수 있을까, 그 관련되는 기사인데, 기사 내용 살펴보면 FDA의 대규모 구조조정, 이제 이 부분들은 다른 기사에 보시게 되면 4월 초부터 대량 해고 칼바람으로 되올라낸다. 그래서 이제 케네디 주니어 복지부 장관 이분 같은 경우에는 1900 이제 뭐 지금 현재 나이가 한 71세입니다. 71세고, 그러니까 이제 삼촌이 존 F 케네디 주니어죠. 그러니까 아버지 로버트 케네디도 68년에 이제 암살로 돌아가서 좀 이제 불우한 이제 어린 시절을 좀 보내고, 근데 케네디가는 이제 미국의 이제 대선에서는 해리스를 이제 대부분 이제 민주당이니까 지지를 하는데, 로버트 케네디만 이제 그 대통령 후보를 사임하고 난 다음에 이 트럼프를 지지하면서 트럼프 지지해서 당선 이후에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이제 지명을 받았던 이제 이력이죠. 그러니까 케네디가에서도 좀 독특하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최근에 이제 뭐 FDA 관련해서 예산도 지금 삭감을 하고, 그러니까 이제 인원 구조조정이 당연히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규모 구조조정, 그 다음에 간부직 관련되는 부분들도 인사해고가 되고 있는데, 이게 또 뭐 이렇게 출근해보면 내가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사람인지 아닌지 하면서 논란이 뭐 현지에서도 많았는데요. 뭐 이런 어떤 흐름들이 HLB의 리보세니까 캄릴주맙 승인 절차에도 뭐 영향을 줄 수 있을지 여부, 이 부분에 대한 이제 기사인데요. FDA부터 이제 3월 21일에 그 두 번째 CRA를 받고, HLB 같은 경우는 이제 재도전이라고 하는 말은 리서브미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리서브미션에 빠르게 이제 나서야 되는 어떤 입장인데, 이런 FDA 내부적인 어떤 영향이 이런 진행 절차에서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련되는 기사입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올달에 그 CRA를 처음 받고 올해도 두 번째 이제 CRA를 받으면서 최종 승인은 일단 홀드된 상황이죠. 승인이 실패라기보다는 이 보류가 된 상태에서 다시 재개시켜서 끝까지 가야 되는 어떤 상황이다. 그러니까 최종 결정은 안 나와 있는 상황이라고 이제 기사를 써야 되는데, 자, 그 다음에 이제 FDA와 긴밀한 협의에서 필요한 보안 사항, 그러니까 이제 CRL 관련되는 부분들을 처리를 해야 되는 상황을 충분히 이행하고, 그 결과로 리서브미션 관련되는 부분을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정작 FDA 내부 사정으로 HLB 계획에 관련해서 영향을 줄지 여부에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외신 보도로 보면 이제 트럼프 행정부와 보건복지부, 요게 이제 Department of 이제 Health and Human Services에서 이제 보통 HS로 이제 많이 나타나죠. 로버트 케니어 주니어 보건부 장관 주도로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공무원들 뭐 자르고 예산 뭐 삭감하고 이제 이런 어떤 슬리바 조치로 FDA에서 무려 3,500명의 인력 구조조정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이것도 뭐 단순히 지원 부서 차원의 축소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FDA에서 가장 중요한 신약 뭐 심사한다든지 이런 핵심 분야에 오래된 경력직 관련되는 인력까지도 지금 구조조정 중이다. 이런 거에서 좀 논란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제품 리뷰 관련되는 부분, 요건 이제 CDER을 이야기하는데, 여기와 관련되는 실무 인력은 그 해고되진 않았습니다만, 많은 이제 평가자들이 이 조직의 어떤 불안정성과 리스크를 감지하면서 외부 이직을 지금 고려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해고는 되진 않았지만 지금 FDA 자체가 지금 뭐 이 구조조정 여파를 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곳으로 이직을
고려하고 있다는 내용이고요. 실제 예정되어 있는 이 심사가 1년에 뭐 수만 건에 이르기 때문에 굉장히 뭐 빡빡하거든요. 그런데 신약 심사 회의 관련되는 부분들이 미팅이 좀 잡혀져 있으면 여기에 참여해야 되는 이제 리뷰 같은 경우에는 이해상충의 우려로 뭐 회의 참여가 불가능해지는 상황도 지금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벌어지고 있다. 이런 어떤 흐름에서 리보세기 같은 신약의 심사 일정이라든지 승인 가전의 뭐 혼선이라든지 부서가 뭐 여러 군데가 있으니까요. 뭐 CRA를 다루고 있는 이제 실사를 다루고 있는 부분은 ORI라고 하는 심사국이고, 그 다음에 전체 리뷰를 다루고 있는 거는 뭐 CDER이고, 요렇거든요. 그러니까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승인 가전의 뭐 혼선, 그 다음에 이제 재심사 기회 자체가 늦춰줄 수 있다. 그러니까 리서브션 넣으면 한 달 안에 억셉턴스 레터가 나와야 되는데, FDA 가정이라고 하는 게 딱 1-1은 1이 아니라 1-1은 2가 될 수도 있고, 뭐 3이 될 수도 있고, 1이 될 수도 있고, 뭐 이런 어떤 가이드라인성이기 때문에, 시기에 관련되는 뭐 시간이 어떻게 될지 이런 어떤 불확실성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기존 치료제가 거의 없고 생존율이 낮은, 그러니까 간암일자 치료제는 지금 FDA 허가받은 게 4개밖에 안 되잖아요. 그리고 이제 4월 21일에 브리스톨 마이어스 케어의 옵티버 여부에 관련되는 부분도 포드파 일정에 이제 일정이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어떤 상황이거든요. 간암일차 치료제는 다른 암에 비해서 굉장히 치료 옵션이 제한적인 어떤 입장이기 때문에 이번 혼란이 더욱 치명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뭐 이건 뭐 그냥 추측입니다. 그래서 전 수석과학자 제시 굿맨 박사가 로이트가 뭐 이야기하는 거 자체가 좀 페이크 뉴스도 많고 논란이 좀 많습니다. 로이트라고 하는 매체 자체가. 신약이나 백신 의료기기에서의 승인 과정은 경험 있는 이제 전문가들의 협업에 기반해서 이루어진다. 이들이 이제 빠져나가게 되면 이런 뭐 안전성이라든지 유효성 관련되는 부분, 허가의 어떤 적절성 판단도의 정확도를 떨어뜨린다. 뭐 이런 이제 우려감이 있는 거죠. 그래서 희귀질환이라든지, 또 약이 어떤 복잡한 메커니즘의 신약일수록 신중한 접근이라든지 반복적 소통이 필요한데, 이런 인적 자원들이 이제 이탈이 된다든지 구조조정이 된다든지 이러면 제약사가 아무리 이제 준비를 잘 하더라도 제대로 이제 검토를 받기 어려운 구조가 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FDA 내부 심사의 체계가 얼마나 안정적으로 작동할지 지금 현재 뭐 미지수인 상황에서 HLB뿐만 아니라 글로벌 바이오 산업에서 신약 허가 관련되는 부분에도 이런 부분들이 불확실성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근데 이제 HLB 같은 경우에 이제 프리스크립션이라는 게 이제 처방이라는 겁니다. 우리 의사들이 처방하는 게 이제 프리스크립션이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드럭이 프리스크립션 드럭이라고 하는 게 처방약이라고 보시면 되죠. 여러분들이 약국 가서 그냥 약 주세요 해서 하는 건 일반 의약품이고, 의사들이 진단을 해가지고 약을 주는 게 이제 처방 의약품입니다. 리보세라니까 감내리주밥은 처방 의약품이니까 의사가 어떻게 판단 내리고 약을 이제 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프리스크립션 드럭 유저, 이걸 이용하려고 하는 그 스폰서가 요 피를 냅니다. 피를 내서 날짜를 받아서 이제 허가 제도가 이제 90년대 도입되면서 진행하고 있는데, 요렇기 때문에 이제 요 과정 안에서는 심사 일정 지연 관련되는 부분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제 포드파 일정이 아직 안 잡혀 있으니까 요거는 이제 리서브션 놓고 한 달 이내에 액셉턴스 레터를 받아서 클래스 1, 2 지정과 이 새로운 포드파 골데이터를 받으면 이 부분 관련되는 부분은 이제 뭐 불확실성이 해소되겠죠. 포드파는 제약회사가 혹은 뭐 신약 개발회사, 이 NDA나 생물학적 제재는 VLA죠. 이걸 제출할 때 FDA에다 일정 수수료를 냅니다. 뭐 돈이 작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몇십억을 수수료를 지불하여 FDA가 기한된 날짜에, 그러니까 돈을 이제 납입하니까 더 많은 이제 사람들을 채용해서 빠르게, 예전에는 2년 3년 걸렸던 부분들을 최종 이제 10개월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도록 의무화해서 이 포드파도 계속 이제
뭐 영구히 있는 게 아니라 뭐 5년 단위로 계속 이제 업데이트를 하고 있는 어떤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포드파 제도뿐만 아니라 FDA가 이번 이제 감원이 의약품이나 의료기기 심사 관련되는 규제 부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명확히 밝혔기 때문에 승인 일정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이다. 그래도 근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뭐 영향이 전혀 뭐 없다고 볼 수는 없을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계속 이제 팔로우업을 하셔야 될 거고, 미국의 자회사인 엘레바가 FDA와 긴밀히 이제 소통 중이니까 엘레바 내부에는 신약 허가에 정통한 FDA 출신 임원, 이거 뭐 장성훈 부사장이라든지 정세호 대표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보진하고 있어서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근에 이제 FDA로부터 3일날 이제 4월 3일날 그 진영원 회장이 이제 중국 가서 항서제약의 순페영 회장을 만나서 퍼스트 액션 레터 관련되는 부분들을 보고 이걸 공유한 상태에서 이제 리서브션 관련되는 부분, 특히나 이제 옵저베이션 세 가지 중에서 이 멸균 관련되는 압세틱 프로세싱에 이제 미드필 공정 관련되는 부분에 답변을 요구하는 상황이 아니라고 지금 이야기했기 때문에 생각보다는 이제 타이베이 미팅도 이제 거치지 않고 바로 이제 준비되면 리서브션 관련 신청을 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회사가 이제 좀 언급을 했다. 그래서 기사를 보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케네디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이 3,500명 감원 계획, 이건 이제 4월 5일날 기사인데요. 수십 년 쌓아온 중요한 역량들이 약화될 수 있기 때문에, 왜냐면 서로 이제 소통하면서 이 부분들 데이터가 오고 가고 결정을 내리는 구조였기 때문에 인적 자원에 이런 부분들을 하면, 지금 당장 이제 잡혀있는 일정보다는 장기적으로는 이제 이런 부분들도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도 보면 예산 삭감 관련해서 소송도 지금 보건복지부를 통해서 각 주가 지금 하는 상황이니까 조금 이제 행정부는 지금 케네디 2기 행정부는 지금 이런 여러 가지 지금 갈등 요인들을 지금 낳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 로버트 케네디 주니어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같은 경우에도 기존에 이제 FDA 관련해서 코로나 때문에 백신 관련되는 부분들도 좀 반대를 하고 여러 가지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대체의학 관련되는, 이분이 본래 이제 변호사 출신의 정치인이기 때문에 또 환경 운동들을 많이 했던 상황이기 때문에 자, 이런 부분들이 어떤 영향을 줄지는 계속 좀 챙겨봐야 된다. 그래서 4월 5일날 보면 대규모 감축 여파로 정기 점검 관련되는 부분의 어떤 축소 이야기들 직원들이 이제 주니까 이제 일정이나 이런 부분들도 향후에 변화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황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FDA 대량 해고 칼바람으로 신약 심사원도 잘렸다. 이게 이제 4월 5일날 기사고 4월 2일 해고 사실도 모르고 출근하면, 그러니까 미리 전달되어지지 않고 가보면 당신은 해고고 당신은 출근하고 요런 어떤 분위기였기 때문에 굉장히 좀 이상한 어떤 절차들로 지금 이제 해고가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장중에 이제 항서제약 같은 경우에는 1.89 정도 음봉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고요.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항서제약이 이제 독일 머크사와의 SHR7280 관련해서 이 1,500만 유로 이제 프론트 피는 우리 원화로 따지면 한 2,300억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최근에 미국 머크와 독일 머크 관련되는 부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이렇게 체결하면서 이제 비즈니스 디벨롭먼트 관련되는 부분들은 계속 이제 강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죠. 차트 흐름을 보시게 되면 미증시가 이제 관세 관련되는 부분들을 유예할 수도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새벽에는 한 3% 장 초반에 급등했다가 페이크다 이러면서 좀 빠졌다가 나스닥은 이제 일단 소폭 플러스로 끝났고, 이 부분들이 국내 시장 앞서서 이제 반등의 흐름들이 좀 나타났다가 좀 이제 주춤한 분위기입니다. 그러니까 9일 이후에 이 부분들이 좀 더 명확하게 나오지 않을까 싶은데요. HLB 같은 경우에는 장 초반에 보시게 되면 이제 56,900원대 큰 폭의 흐름은 나오진 않았습니다. 이후에 이제 다시 10시 넘어가서 55,300원까지 빠졌다가 거래량도 이제 큰 흐름 없는 상태에서 5만원대
뭐 중반에서 그러니까 강보합권에서 그냥 흐름이 유지되고 있는 상태다 이렇게 좀 봐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2시 반 이후에 이제 종가 관리 흐름들을 이제 어느 정도 선에서 하는지 이 부분을 좀 살펴봐야 되는 상황이고요. 장중에는 무료 텔레그램방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영상 아래 링크 참조해 주시면 되겠고 입장 문의는 문자 남겨주시면 안내해 드리고 있으니까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